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코로나19 극복 기원 청소년 릴레이 글짓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깨닫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숨을 내쉬던 때가 그립고 평소 가기 싫던 학교가 그리워졌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임은 분명한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큰 나비 효과가 되어 모두의 삶이 지쳐가는 것 같다. 나부터 실천하자 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우리의 소소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활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전과 후로 크게 나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세상은 이제 꿈꿀 수 없는 걸까? 함께 웃고, 놀고, 먹고, 공부하고 뛰어놀던 그런 그리운 시절.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싶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변했다. 학생으로서 가장 큰 변화는 학교이다. 현재 학교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땠을까? 1664년 전 패스트에 시달리고 있었던 유럽의 학교들은 약 2년간 문을 닫았다고 한다. 사람과 세계와 단절되면서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을 함께 견뎌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기 때문이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가진 힘이 크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외로운 싸움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른 이전의 일상을 찾아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뵙지 못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외출이 금지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해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낮과 밤이 하루하루 무심하게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력감이 깃들어 있을지 생각해 본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말에 앞서 코로나가 내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생활 속 실천이 더 중요함을 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행동으로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의 생활이 제자리를 찾고 다시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요즘 할아버지와 나 사이를 코로나라는 단단하고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다. 그 벽을 부술 순 없지만 그 사이에 조그만 희망의 구멍이 나기를 바란다. 캄캄한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희망의 빛이 따스하게 비추는 그 어느 날, 나는 흰 가운을 입고 할아버지께 달려가 코로나 블루를 치료해드리고 싶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라는 특효약으로 는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한 보살핌과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성모 요양병원에 가서 할머니들이랑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손주처럼 함께 놀아드렸다. 할머니들은 무척 행복한 미소로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셨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할아버지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하실지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뵙지 못하지만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꼭 다시 찾아뵙고 싶다. 그리고 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외출도 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척 제한적이고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는 시간이 많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듣다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집중력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시험 성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리가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도 학교 친구들과는 어색한 사이다. 언제쯤 친구들을 다시 만나 하하호호 떠들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가끔씩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 보면 예전 사진들을 보고 어색할 때가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다.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SNS에 올리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사진 찍고 올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사진을 찍는데 마스크 때문에 예쁘게 사진을 찍기가 힘들다. 친구들과 함께 찍지도 못하고 놀러가서 찍는 사진들은 자랑하면 안 된다. 이 시국에 어디를 놀러 가냐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진다. 요즘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놀이터와 공터는 무서우리만치 조용하고 한적하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들, 그저 유치하고 시끄럽기만 하다는 생각들도 들었지만 막상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없으니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인가 싶다. 삭막하기가 마치 사막 위에 지어진 콘크리트라 생각이 드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코로나는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고 우리는 별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을 소중했다고 알려준다. 코로나. 우리가 늦출 수 있지만 온전히 원하는 대로 막아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우리 삶에서 코로나가 가져간 소중하고 사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지켜내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이 든다. 그러나 종이는 양면이라고 했던가.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들도 존재한다.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교감의 기회들을 빼앗아갔지만 우리 행동의 근간들을 뒤엎어 기술 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참으로도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단점은 장점으로 바꾸고 장점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자세와 시각이 되었으면 한다. 앞서 했던 얘기처럼 모두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 와중에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월, 설날이 지난 순간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시끌벅적했다. 처음에는 나만 아니면 되겠지, 곧 끝나겠지라고 했던 것도 잠시였다. 학교 개학이 미루어지고 내가 자주 가던 곳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니 나 또한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없고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언제 떠날지 정해진 바도 없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만 가지게 만들었다. 코로나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있거나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혼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스트레스는 더 쌓여만 가고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도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급격히 변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려 노력해보기도 하면서 말이다. 청소년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주도하며 우리는 늘 새로움을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익숙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 것이다. 모든 청소년이 현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올해 느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점은 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것과 어딜 가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본 코로나는 그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저소득층은 마스크 값 때문에 일회용인 마스크를 여러 번 재사용해야 했고 시각장애인은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읽으며 의사소통을 하는데 마스크로 인해 입모양을 볼 수 없으니 의사소통에 있어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어르신들은 QR코드를 다루지 못해 어디를 가든 출입이 쉽지 않다. 어떤 사람에겐 그저 단순하게 불편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세상의 장벽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코로나는 우리 사회 속에서 모두를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었고 또한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배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계속 생각하게 해주었다. 또 우리에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도 알게 해주었다. 하루빨리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좀 더 구축되어 사회의 어딘가에서 남모르게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한 줄기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 하루빨리 힘든 시기를 극복해 모두가 마스크 없이 환히 웃으며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을 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었고 미처 손을 씻지 못하는 곳에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코로나 예방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건 또 있다. 올해 6월에 6세 영아 A양이 승강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직접 손에 받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손소독제가 A양의 키와 비슷한 높이에 설치돼 있었는데 누르면 내용물이 튀어나오는 펌핑 용기로 소독액 속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각막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은 것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는 약 70에서 80% 사이의 알코올 농도가 사용되며 이는 안과에서 수술용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보다 4배 이상의 농도일 만큼 진하다. 이러한 고농도의 알코올이 눈에 그대로 닿으면 안구 표면에 손상을 일으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손 소독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식약처 인증 제품만 구매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세워 논란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외용 소독제 승인 기준이 이소프로파놀, 벤잘코늄염 화물, 에탄올이 주 성분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6세 여아 사고 외에도 미국에선 한 여성이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바른 채 촛불을 켜다가 순식간에 전신 화상을 입었고 알코올 손소독제가 피부 각질층 세포막을 녹인다는 의학 전문가의 소견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손소독제를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무심코 사용한다면 피부 질환, 습진 등의 피해가 어른보다 더 큰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시중에 판매된 일부 손소독제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독성 성분이 있다고 하니 많은 학부모와 노약자,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소독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과 복지 사업 과정에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 자문 및 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은 아직 미완성된 인격이기에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의 배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의 생활 환경이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우리와 같은 청소년 친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 기원 청소년 릴레이 글짓기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